단군 신화에도 나올 정도로 한민족과 오랜 세월 함께한 호랑이. 단구대 암각화, 고구려 고분벽화를 비롯해 예로부터 전해오는 여러 민화와 석상에도 호랑이가 남겨져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에게 호랑이는 앞귀를 쫓고 신령한 힘을 가진 산의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호랑이 사랑은 긴 세월 이어져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도 호랑이로 사용될 정도였죠. 한반도에 살고 있는 호랑이의 개체수도 많아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일컫는 다른 이름은 바로 호담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내용이 무려 635번이나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오랜 역사를 함께해온 한국 호랑이를 우리 조상들은 한국범이라고 불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 중국에서는 동북호, 그 외 다른 나라들은 아무르 호랑이라고 칭하고 있죠. 몸 길이 1.5에서 3.3m, 꼬리 길이 0.9에서 1m, 몸무게 200에서 318kg 정도의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날렵하고 용맹한 것이 특징인데요. 인도나 방글라데시, 말레이 반도 같이 따뜻한 곳에 사는 벵골 호랑이들과 그 습성과 생김새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호랑이는 인간의 지문처럼 각각 다른 무늬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벵골 호랑이가 동물원에 있는 것을 합해 3,000에서 4,000마리가 남아있는 것과 달리 야생의 아무르 호랑이는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합해도 250마리 미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24년을 끝으로 야생 호랑이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는데요. 1950년대 이후로 호랑이의 수렵을 금지하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백두산 지역과 자강도 와갈봉 일대, 강원도 고산군 추해산 일대의 호랑이 서식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국 호랑이가 급속도로 개체가 줄어든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개체수 급감이 가속화된 건 20세기 초부터인데요. 우선 당시 유행처럼 번졌던 서양의 자본가들의 야생동물 수렵이 인도와 아프리카 넘어 한반도까지 이어진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영국의 포드 바클리 일행이 1903년 전라도 일대에서 호랑이를 사냥한 것과 미국인 커밀 루즈벨트 일행이 1922년 함경도에서 호랑이를 잡은 것 등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을 비롯해 온갖 탄압을 가했던 일제가 해수구제를 명분으로 호랑이를 작정하고 포획한 것인데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호랑이를 멸종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게다가 호랑이 외에도 표범, 곰까지 포함됐으며 학이나 대륙사슴같이 해수가 아닌 동물까지 모조리 잡아들였는데요. 당시 일본에 의해 호랑이가 무차별하게 남획됐다는 기록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습니다. 엔도 기미오가 펴낸 책 한국 호랑이는 왜 사라졌는가에 따르면 1915년부터 1924년까지 사살된 호랑이는 89마리, 표범은 521마리에 달합니다. 그 후로 급속한 도시개발로 호랑이의 개체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까지 강원도 화천과 치악산 등지에서 호랑이 혹은 호랑이 발자국을 봤다는 제보가 들려왔으나 이제 그런 제보가 끊긴 지도 오래되었죠.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한국 호랑이에 대한 기록은 1921년 10월 경주 대덕산에서 붙잡힌 수컷 호랑이가 마지막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종 호랑이의 뿌리를 찾기 위해 약 20년째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서울대 수의대 이항 교수인데요. 멸종 위기에 놓인 호랑이를 지킬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의 연구자들에게 수소문합니다. 한국에서 넘어간 호랑이 뼈나 두개골, 가죽 등이 있는지 알아본 것인데요. 20세기 초에 한국 호랑이들의 많은 수가 포획되어 해외로 반출되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었죠. 다행히 일본 도쿄 과학박물관과 미국 스미스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우리 호랑이의 뼈를 찾아냅니다. 어렵게 구한 뼈 조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DNA를 얻게 되는데요. 현존하는 호랑이 유전자와 면밀하게 대조해본 결과 아무르 호랑이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파악했죠. 그렇다면 호랑이 복원이 왜 중요한 걸까요? 단순히 한민족의 얼이 담긴 상징이라는 것을 넘어 실제적인 효용 때문입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호랑이의 멸종은 생태계에도 큰 문제인데요. 촘촘하게 이어진 먹이사슬의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 생태계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교수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회색 늑대를 복원하자 까치와 곰 등 다른 동물의 개체수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과포화 상태인 사슴을 회색 늑대가 잡아먹어 개체수가 줄어드니 사슴의 먹이인 식물과 나무 열매가 많아졌고 이에 따라 까치와 곰의 먹이도 증가하면서 이들의 개체수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설명했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호랑이가 사라진 후 생태계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동물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냥꾼이 사라져버린 탓에 멧돼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전국 돼지 농가에 큰 타격을 줬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도 호랑이의 멸종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죠. 바이러스 등의 질병 확산은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실제로 야생 호랑이가 있는 러시아 극동지방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확산은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호랑이에 앞서 지리산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고 토종 여우의 복원을 시도한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다만 인구 밀도가 높은 남한보다는 험한 산이 많고 자연 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북한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복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호랑이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백두산에 호랑이가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합니다. 호랑이는 부모를 떠나 독립하면 영역 개척을 위해 400km씩 이동하기 때문이죠. 이와 함께 아무로 호랑이를 이용한 한국 호랑이의 복원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로 호랑이의 상황도 한국 호랑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1940년대 20에서 30마리까지 줄어 절멸 직전에 몰렸었는데요. 국제적인 보호운동에 힘입어 현재 400여 마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한국 호랑이와 혈통이 같은 아무로 호랑이를 한반도에 데려온다면 한국 호랑이 복원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호랑이의 복원으로 혹시 사람이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에 대해 이항 교수는 한국 호랑이가 맹수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을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동물은 아니다고 답변합니다. 특히 호랑이는 예민하고 겁이 많아 되도록 사람을 피하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야생에서 살아남은 개체들은 이 습성이 더욱 강해졌다고 합니다. 과거 한반도와 러시아, 중국에서 살아남은 호랑이들이 큰 소리가 나는 막대를 든 두발 동물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한 것 같다는데요. 실제로 호랑이를 추적하고 있는 러시아 연구진들은 호랑이의 흔적은 쉽게 찾았으나 숨거나 도망쳐버려서 실물을 평생 한두 번 보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과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북한의 백두산 지역과 개마고원 등의 영역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한국이 지리산 반달곰을 방생하며 위치를 추적하듯 호랑이에도 같은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한국 야생호랑이 복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